안녕하세요. 백사임당입니다. 백사임당은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주변의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기획되었고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까? 이런 고민을 함께 하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오늘은 첫째는 서울대학교, 둘째는 의대, 그리고 지금은 대치동에서 입시 전문가로 5년째 활동하고 계신 강옥주 학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큰아들은 서울대를 보내서 졸업했고요. 둘째는 현재 의대 지금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치동에서 입시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우, 대단하십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똑같이 서울대학교랑 그리고 의대에 보낸 아버님을 만났었고요. 되게 궁금했거든요. 다 그런 또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분명히 비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궁금해서 또 어머니를 초대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있어서 그 1편을 봤어요. 공통된 얘기 하나는 똑같았어요.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자녀를 지금 객관적으로 이제 보라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일치했고요. 엄마나 아빠가 실수하는 게 어떤 거냐면 내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그죠? 믿고 싶은 성적으로 내 아이를 평가해요. 지금 현재의 성적이 아닌 우리 아들이 혹은 딸이 좀만 열심히 하면 이 정도 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 아이의 현재의 위치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데서 입시 준비가 저는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항상 첫 번째 질문으로 유전인가요? 그런 것도 일부 있다고 생각은 돼요. 어떤 성향적인 면에서.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아주 일부고 이제 그 이외의 것들은 자녀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며느리도 모르는 비법이겠지만 비법은 이거다라고 어린 시절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서 포인트를 좀 짚어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아들들을 보내고 나서 여러 번 이런 자리에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 번도 가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정리해서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비결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영유아기, 그다음에 유치원, 초등, 중학, 고등 이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최종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비결이 뭐야? 비법이 뭐야? 했을 때 제가 설명드릴 것이 없었어요. 네. 그 긴 시간의 노력을 다 풀어내기도 쉽지 않았고 혹시 영유아기 때라든지 좀 어린 시절에 특별한 기억이 남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되게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었는데 흔한 그런 방문 학습지, 신기한 영어 나라 그런 것들이 엄청 히트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다 접어놓고 레고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레고 나왔네, 레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레고가 좋았어요. 아, 어머니가 좀. 예, 레고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 이런 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레고에 대한 나름대로 좀 로망이 있어가지고 이제 레고를 사서 우리 애기들이 바닥에 앉게 되면서부터 레고를 했던 것 같아요. 5학년, 6학년까지도 레고를 했어요. 처음에는 항상 엄마랑 같이 이 조립을 같이 해요. 난이도 높은 모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랑 같이 하고 1차적으로 완성을 해서 사진 등으로 기록을 한 이후에는 다 부수고 이제 각자 스타일대로 만들어가는 걸 계속 반복을, 이제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제 창의성이 거기서 많이 키워진 것 같아요. 자녀들이 또 좋아하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쵸. 저도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앉아 읽는 것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애들 성향이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종일 앉아서 그걸 하기가 제 생각에도 쉽지 않은데 그냥 둘이 종일 앉아서 형하고 동생이 그 놀이만 즐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엄마가 같이 해준 게 그쵸, 아마도 예. 어린 시절에 창의력, 두뇌 발달 이런 것들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럼 학습지나 이런 것들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보내기 전에 엄청 불안하잖아요. 저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인데 국어 학습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연산 정도는. 그래서 그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잠깐 좀 신경을 썼다가 이제 막상 초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제가 마치 신의 계시라도 받은 듯이 이제는 예체능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무슨 과학적인 근거나 어떤 멘토링을 받아서 이걸 해야 돼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예체능을 좀 시켜야 된다는 막연한 그런 좀 생각이 있어서 피아노라든가 미술, 음악, 체육 굉장히 오랜 시간 정성 들여서 예체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에서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운동을 특히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학습력 향상에 엄청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벼가론적인 네. 얘기입니다. 그런 목표를 갖고 운동을 하지는 않았는데 예체능에 이제 집중했던 결과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안심이 되는 게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인데 학습지, 학원, 친구들 다 가는데 저희는 다 끊고 사실 지금 예체능만 보내거든요.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게 틀린 건 아닐 수 있겠다. 그런데 그 길을 나 혼자 간다는 데는 상당한 확신과 용기가 필요해요. 주변에서 저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옆집 엄마, 뒷집 엄마, 앞집 엄마들이 이제 나의 선택이 혹시 우리 아들의 미래를 망치는 건 아닐까? 그릇된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건 아닐까? 그런 회의가 많이 들고 스스로 의문이 많이 드는데 거기를 극복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흔들림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나의 중심을 세우는 거 그게 일단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첫째가 일단 대원 외고를 갔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이나 그렇게 선택하게 된 계기? 가기까지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초등 때 학습 성공 스토리라고 이제 굳이 제가 이름 지어서 말하자면 제가 이제 어머니들이나 이거 시청자분들께 소개시켜주고 싶은 중에 하나는 이제 수행평가를 했던 과정이에요. 공교육에 수행평가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고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그 수행평가를 바라보는 입장은 너무 나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보통 주말에 과제를 내주세요. 가령 뭐 다음 주까지 해오세요. 혹은 뭐 10일 뒤까지 해오세요. 이렇게 상당히 여유 기간을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가방 깊숙이 처박아 뒀다가 만료일이 되면 참 그런 게 있었지 하고 꺼내서 쭉 핀 다음에 연필로 휘갈겨 싸갖고 제출을 보통 하는 게 사실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수행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집중을 하고 정성을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과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라. 이런 게 있었어요. 역사에 관심 없는 학생들이 봤을 땐 너무 지루한 숙제일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뭐 그 숙제를 그렇게 재밌어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가족끼리 프로젝트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프로젝트를 하려면 뭔가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아직은 초등학생이니까 내 지역에 어떤 문화 유적지가 있는지를 몰라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부모랑 같이 해서 검색을 같이 이제 해보면서 그랬더니 뭐 신경진, 신도비라는 게 검색어에 나왔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가족 회의식으로 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접근할 것인가 몇 가지 기본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사진이랑 찍어 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아들이 자기가 신경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신경진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신립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또 신립은 누구지? 그러면 또 신립을 연구하게 돼요. 그렇게 찾다 보니까 신경진이라는 인물을 중심에 두고 각각의 경로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되는데 숙제는 한 장이었으나 우리 아들은 벌써 이제 그 조선시대 그 인조 때까지의 어떤 당파 싸움 과정까지도 알게 되고 우리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 그 당시 14페이지를 냈던 것 같아요. 착 제출하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제 놀라는 거죠. 놀라겠다, 네.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엄마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티가 나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아마추어적이면서 아이 손도 묻어 있으면서 분명히 부모의 지도도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결과물을 내어놓으면은 선생님이 너무 훌륭하다 생각해서 게시판에 항상 게시를 해놔요. 주변에 엄마들이 보기에 참 피곤해해요. 저라는 존재를. 그래서.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 살살 좀 해. 적당히 하세요. 우리 너무 피곤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든 과제에 사실은 욕심이 많이 있었고 항상 걸리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때부터 이제 나는 좀 특별한 존재. 그렇다 해서 뭐 되게 거만하고 이렇다는 게 아니고 나는 뭔가 좀 특별한 존재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것에서부터 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도. 네. 예. 저한테 지금 진짜 딱 필요한 이야기예요. 특별한 수행평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던 아들들이 이제 대원 외고를 진학하기까지 또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그냥 공교육에 충실하면서 학원을 특별히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제가 좀 힘든 부분은 있었어요. 중학교 때 중간고사를 본다. 그러면 보통은 학원에서 다 준비를 해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 때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가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문제집 한 권만 풀게 되면 아무래도 학원 많이 다닌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판사가 다른 거를 2권 정도 사서 풀리게 한 다음에 제가 채점을 해주고 시험 기간 중에는 거의 약간 홈스쿨링처럼 그렇게 집중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선행이나 학원에 많이 집중하지 않아도 그 학교 내에서는 전교에서 이제 항상
1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사교육을 거의 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중학교 때 뭐 특별히 학원을 보냈거나 이런 학원은 가지 않았고요. 지금 큰애의 경우는 강의를 좀 들어야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학원을 좀 알아봐 줄까 했더니 학원 말고 엠베스트라는 데를 한번 들어가서 인강이라는 걸 들어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이랑 국어 이런 걸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엄마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아들이 와서 아들이 필요하면 네, 네, 했으니까 부모가 자식들의 공부나 학습에 어디까지 관여해야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둘의 목표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같은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그거를 이루기 위한 과정들은 서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예를 들어서 자 우리의 목표가 여기니까 이 길로 가자라고 방향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이제 협의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쨌든 중학교 때는 내내 전교 1등을 하다가 이제 대원외고라는 데를 들어가서 첫 1학년 중간고사 때 98등을 우리 아들이 했어요. 98등? 네, 아. 98등이요. 그 당시 1학년 학생 수가 470명 정도 됐었어요. 단순 계산하기에는 그래도 25% 안에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 그 당시만 해도 어리니까 전혀 그런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되게 이제 힘들어했어요. 그 시간을 충격이었겠네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느 날 이제 그때가 밤 한 12시쯤이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울면서 왔어요. 영어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외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지에서 뭐 10년 이상 살다 온 친구도 많고 영어를 본인이 내신 시험에서 노력을 했지만 5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노력을 했음에도 안 되니까 그 절망, 좌절을 어떻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에 그 말을 듣고 아들의 눈물을 보니까 심장이 진짜 철렁 이렇게 내려앉더라고. 그래서 아들아 일단 잘하네 그랬어요. 엄마도 고민해보고 너도 고민해보자. 그리고 나서 집에서 골똘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들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과감히 영어는 좀 버리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가 최선을 다해봤지만 등급이 올라가지 않았어. 그런데 너는 모의고사는 이미 늘 1등급 만점을 유지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 다만 지금 니네 학교 내에서 내신 때문에 네가 괴로운 건데 엄마가 봤을 땐 너의 노력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니네가 지금 스페인어과인데 스페인어과에 정말 뭐 공부 잘하고 훌륭한 학생들이 많고 뭐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스페인어에 대한 선행이나 사전 준비는 영어만큼은 아니지 않겠니? 그랬어요. 그래서 설령 선행이 돼 있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최고일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니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그래도 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가면 그때는 전공어 단위수가 더 늘어날 거야. 그리고 3학년 가면 전공어 단위수는 더 늘어날 거야. 그런데 알다시피 수시의 성적 반영은 3학년 1학기가 가장 비율이 높아. 전략적으로 전공어를 잘해서 단위수가 많아지니까 그때는 등급이 올라가지 않겠니? 그랬더니 이론적으로는 우리 아들도 그러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들이 좀 어떤 목표를 세우면 되게 집중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진짜 스페인어를 미친 듯이 했어요. 네. 2학년 가서는 이제 스페인어과가 2반이었고 64명이었는데요. 결국 이제 1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단위수가 많아지니까 등급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 전교에서 한 45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3학년 올라가니까 단위수가 더 많아졌죠. 그 2자릿수 이내로 들어와가지고 서울대 합격을 한 건데 저는 거기서 이제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 영어 안 돼서 너무 괴로워. 부모한테 엄마한테 그런 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할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에 이런 말을 했을 때 엄마가 뭔가 나에게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같이 고민할 같이 수 고민해주지 있는 않을까. 사람이다.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다는 게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부모가 관여해야 되냐에서 적어도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같이 대화가 되는 부모여야 된다. 예, 부모가 일로 가라 절로 가라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자녀가 가끔 길을 잃고 헤매서 물어봤을 때 같이 고민하면서 의논할 수 있는 거기까지가 딱 적정한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되게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의대인데 요즘에 진짜 의대 열풍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재수생들이 대부분 의대 가려고 하기도 하고 둘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게 없었어요. 한 번도 우리는 의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제가 의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